자, 보험 설계 핵심 문제 풀이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풀어보는 모의고사가 맨 끝에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한 5차시 정도 진행할 계획인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보다 어떤 문제는 더 쉽고 어떤 문제는 더 어렵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니까 그걸 다 맞춰서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핵심 문제집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지 기본만 알고 있으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지선다도 전체적으로 그 사지선다의 내용들을 다 아실 수 있게. 그래서 해설이나 이런 쪽도 가급적이면 많이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과다하게 넣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짧게 넣어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교재나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또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1번 문항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항. 위험과 보험제도 챕터 1번. 다음 중에서 정신적 위태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적 위태. 자, 물리적 위태도 있고, 정신적 위태도 있고, 뭐, 그렇죠. 그쵸? 예. 자, 다음 중에서 정신적 위태에 해당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보다 좀 빠르게 달렸다. 두 번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고의로 일으킨 건 도덕적 위태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고속도로에서 좀 빠르게 달린 건, 그래, 좀 실수한 거고, 요건 사기친 거고. 자동차 사고를 조작했다. 도덕적 위태. 차량을 수리하면서 사고 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것도 도덕적 위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신적 위태는 1번. 2번 문항. 다음 중 기본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 위험. 기본 위험의 대표적인 게 실업위험이죠. 그렇죠? 실업위험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위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주택화재 요거는 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동차 사고, 노안으로 인한 사망 이런 부분들 기본 위험에 들어가진 않죠.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직장 해고 정리 이 부분이 이제 기본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특정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전쟁, 홍수, 뭐 실업 이런 부분들이 기본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맞는 걸 골라라. 홍길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고의는 아니지만 잘못은 하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약 위반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 이는 무슨 위험에 해당하는가? 이거 우리가 배상 책임이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상 책임 위험. 그래서 답은 3번. 배상 책임 위험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일부러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로. 그러면은 그거는 살인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로 잘못 환자를 진료했어. 이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뭐예요? 배상 책임이요. 다음 중에서 위험 통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험이 걱정이 돼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다. 위험 회피, 통제 방법 맞죠? 위험 회피. 고위험이면서 자주 발생하는, 상당히 한번 발생하면 충격이 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 회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모든 걸 위험 회피할 수는 없고, 화재 위험에 대비해서 화재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것도 위험 회피 중에 하나죠. 위험 통제 방법 중에 하나죠. 재산 손해에 대한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다. 요거는 위험 통제가 아니고요.
위험 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위험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건물에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겠죠. 화재 교육을 시키며 손해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위험 통제에 해당하는 거고, 위험 재무에 해당하는 부분.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실 빈도는 낮지만 손실 규모가 큰 위험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 이전하는 게 좋죠. 손실 빈도는 낮아요. 잘 발생하지 않는데 한번 발생하면 사고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위험 이전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이전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죠. 해칭은 손실 제거와 동시에 이익 가능성을 추구한다. 해칭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제거하고 이익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선도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미리 정해진 가격에 거래하기로 약정하면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딱 정해진 것만 가는 부분. 그 추가적인 이득이나 추가적인 손실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정해진 거. 위험 회피는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이익도 포기하는 기회비용도 감수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기회비용.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 위험 회피. 내가 자동차를 아예 보유 안 하고 산다면 자동차로 인한 기본적인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보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이든가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또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감수해야 된다. 보험제도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개별 수지 균등의 원칙. 요거는 이제 급부, 관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불확실성의 원칙, 이건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홍수로 인해서 공장이 전파되었을 때 교체 비용, 해체 비용, 기타 비용 등 모두 추정한 결과 5억 원이 산출되었다면 최대 가능 손실은 5억 원이 된다. 그렇죠? 추정 최대 손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말한다. 그죠? 보험회사가 손실을 예측하여 보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동질적인 위험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동질의 위험이 많아야 돼요. 다수의 동질의 위험. 각각의 다른 위험이 많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동질의 위험이 많아야 십시일반이 가능하죠. 1, 2, 3번은 다 맞고, 화재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는 확정적이나 발생 시기가 불확정적이다. 화재 사고는 모든 게 다 시기, 규모, 여부 다 불확정적이죠. 사망 같은 경우에는 발생 여부는 확정적이지만 시기가 불확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게 4번이 틀린 거고. 가입자 간 위험이 서로 다른데 보험회사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가격을 부과할 때 평균보다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가입하려는 현상. 이거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역선택.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이나 몸이 튼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서 만약에 가입할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금을 안 타고 보험료만 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료 조금 내고 보험금 많이 타가는 상황이 벌어지니
점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될 것이고,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면 보험 가입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굳이 그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이죠. 그게 이제 역선택. 자, 50명의 남자, 50세 남자 1000명 중 51세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이 15명이라면 50세 남자의 사망 확률은 몇 퍼센트냐? 예, 요거는 그냥 봐도 1.5%죠. 그렇죠? 예, 국민학교 산수 문제. 근데 이런 걸 또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번 문항. 생명보험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로 지정이 가능한 자. 우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지정할 때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심신상실. 안 되고요. 심신박약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예외 적용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파산자. 그러니까 파산자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예. 여기는 예외가 되는 게 아니고 예외 안 되는데 외외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부분이 있고, 파산자는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1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순화 자격에는 제한이 없죠.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는 없고, 예, 그 생보에서는 그렇죠. 사망보험에서 14세인 홍길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가 아니고 이건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험 공부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 다 포함해서 취소, 그리고 무효, 간주, 추정, 이하, 미만, 미달, 초과,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 끝에 뭐가 붙어 들어가는지는. 보험의 목적은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배상 책임도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12번 문항. 보험계약 요건인 보험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약 성립 시 보험사고 발생 여부 및 시기, 정도를 확정할 수 없어야 된다. 보험사고는 발생 가능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 이미 발생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아니고 무효예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성립이 됐어도 무효죠.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립이 됐어도 무효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저쪽에서 불나고 있는데 내 건물이 불나고 있으니까 빠르게 전화해서 화재보험 드는 거,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사고가 난 다음에 자동차 보험 들겠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이건 무효. 보험사고는 일정 기준에 의해 그 범위가 한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보험사고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사고를 의미한다. 13번 문항.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제1회 보험료 지급이 없으면 보험회사의 책임도 없다. 여기서 지급은 계약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납입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납입.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에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1회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상 책임질 최고 한도액이며 보험 가액 또는 보상 금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다. 보험 금액 또는 보상 금액의 최고 한도라고 할 수 있다.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가입비 금액이 있죠. 생보 쪽에서는 요걸 따지진 않고 손보 쪽에서는 이걸 둘 다 따지죠. 보험 가액은 법률상 최고 한도액 책임질 수 있는 요거는 계약생 최고 한도액. 손해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실손 보상의 원칙에 의거해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평가하니까 100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보험 가입을 얼마나 했냐면 100억을 했어요. 전부 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불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럼 100억을 보상받겠죠. 그렇죠? 가액도 100억이고 가입 금액도 100억이니까. 근데 만약에 보험 가액이 50억이고 가입 금액을 100억을 했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이건 초과보험은 안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서 보험이 홀라당 탔어. 그랬을 때 나 보험 넣은 게 100억이니까 100억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손해보험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금액은 보험 가액을 넘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보험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른 요식 계약이며 유상 쌍무 계약이다. 보험 계약은 요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 계약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증거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불요식, 요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 계약. 그리고 유상 쌍무 계약이기도 하고요. 14번 문항. 공장 화재 보험에 가입한, 자, 공장입니다. 공장.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80% 기준으로 해서 전액을 보상할 거냐, 밑에 80을 곱할 거냐라는 부분, 그쵸? 예. 그런 부분들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보험으로 볼 거냐, 일부 보험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전액 보상은 아니죠.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니까. 공장 물건은 무조건 비례 보상이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 10억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5억이고 손해액이 1억이면 5천만 원이죠. 예, 이랬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이게 주택화재 보험이면 이게 주택화재 보험이 여기에 곱하기 80% 계산하죠.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면 달라지겠지, 금액이. 그쵸? 요거보다 많아질 거잖아요. 요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분모를 줄여주는 주택화재보험이나 일반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고자산이 있는 거 제외하고는 하단에 80%를 해주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는 홍길동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경우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자,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 근데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였다. 자, 이득금지의 원칙은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손보. 생보 쪽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 1번. 실손보상 원칙을 두는 거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거죠. 만약에 실손보상 원칙이
의해서 손해 난 것만큼만 보상한다가 아니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액 금액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두루두루 다 사고 내고서 돈 내놓으라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불 내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홍길동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그렇죠? 누군가가 그 자동차의 권리자일 거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죠. 그 사람이 이제 보험에 드는 거고. 동일한 목적이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면 여러 개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주로 이제 이 부분은 뭘 예시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 선박 같은 경우, 이제 화물 운송. 예를 들어서 수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하게 되면 신용장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박으로 주로 이제 수출 품목은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험을 들거든요. 화물 운송 보험을 드는데, 그러면 그거는 내가 수출상 입장에서의 물건을 보는 피보험 이익과 수입상 입장에서의 물건을 보는 피보험 이익과 또 운송자 입장에서 물건을 보는 피보험 이익이 각각 다르니까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죠. 자, 16번 문항.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자 대위 원칙은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손실에 대해 이중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모든 보험에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대위의 원칙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인보험. 인보험과 관련된 것은 대위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이건 이제 손해보험 쪽에 적용이 되죠. 틀린 건 1번. 손해보험에서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죠. 예. 암보험에서 보장개시일 전에 암진단이 확정된 경우 기발생 사고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죠. 이런 경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고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무효로 처리되지 않는다. 요게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피보험자가 안 되는 경우가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이었잖아요.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면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의사 능력이 있을 때 했으면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조항이죠. 그 다음 17번.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거기 써있기는 6개월로 써있잖아요. 저는 자동으로 3개월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세대 교육 받다시피 해서. 설명을 잘하고 줄 거 다 잘 주고 자필로 잘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설명을 잘 못하거나 줄 걸 안 주거나 자필서별 안 받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3대 지킴이라는 걸 현업에서는 얘기하거든요. 3대 지킴이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취소 사유가 돼요. 보험계약자는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 해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게 이제 16년도 이전 계약이냐 이후 계약이냐 정확하게는 2016년도 3월일 텐데 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어볼 땐 요즘 거로 대답하시면 돼요. 3년. 부활 청구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1년 미만 보험은 7일. 이상 보험료 내세요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날 치료가 되죠. 그러면 이제 3년 이내에 계약 해지 안 했으면 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다. 소멸된 것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해설 쪽을 보면 굉장히 관련 내용하고 연관되는 것들을 상당히 빼곡하게 제가 적어 놓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는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가까이 적어 놓는 것들도 있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꼭 읽고 들어가시라고. 자,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담보하는 보험으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은 겸용 가능한 보험 종목에 해당이 된다. 관련 내용으로 모두 묶은 것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담보하는 보험. 원래 손해보험은 물건에 대한 얘기지 질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제3보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겸용이 가능한데 어떤 거냐. 관련 내용 모두 묶은 것. 보험회사에서 만기 80세 이하로 80세 그 다음에 2억 그리고 환급금은 낸 거보다 적게. 그래서 최명이 그 80세고요. 거기 사람 이름 막 적혀 있고 한데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80세 이하 납입보험료 이내. 이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상품은 판매 가능하다라는 거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그래서 4번 모두 해당이 된다. 가나다 모두 해당이 된다. 맞는 것만 전부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요즘 시험은 과거에는 좀 이런 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맞는 거 내놓고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 맞다. 또는 다 틀리다. 자,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내용,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하죠. 우리 계약법도 그렇잖아요. 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계약 당사자들이 얘기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왜? 고객은 약자니까. 약자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금융 소비자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서 금융소재보호법에서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약자기 때문에. 거대 회사의 금융회사에 비하면 약자기 때문에. 신의 성질의 원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아니고 해당되는 조항은 무효죠. 해당되는 조항은 무효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조항들이 그 밑에 나오죠. 약관법에서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된다면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조항이 아주 치명적인 조항이라서 그 조항이 문제가 되게 되면 약관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전체를 안 한 걸로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것만 20번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여기선 가명 정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명 정보라는 거는 이것만 갖고는 누군지 판단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뭘 조합을 좀 해야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A 은행이 있고 B 보험이 있고 C 증권이 있으면 근데 동일하게 K라는 금융상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은행법이 달랐고 보험 관련되는 규제법이 달랐고 증권 관련되는 규제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고를 쳐도 다르게 적용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때요? 아, 그런 게 어딨어. 같은 기능이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소법에 의해서 일괄 규제하죠. 개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그렇진 않죠. 뭐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주계약은 아니죠. 그다음 최저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험계약에 따른 예금자 보호 한도, 원금 플러스 소정이자, 해지환급금 플러스 기타 지급금. 그래서 여기서 예금자 보호 한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예금 같은 경우를 보면 세, 전, 이자 플러스 원금 이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에요. 이 기준으로. 뭐 세후이자 기준으로냐 원금만이냐 뭐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똑같고요. 각종 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어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되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라.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배법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본인이 잘못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했든 안 했든 책임져라. 뭐 이런 거.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계약자와 대표적으로 보험자 간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연도를 따지 여기는 3년, 여기는 2년이에요. 보험료 내세요 2년, 보험금 주세요 3년, 소멸시효가 통상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3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틀린 건 1번. 종치형 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도 해약할 수 없죠. 후에는 해약할 수 없죠.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 수준을 정한 경우 예상 위험이 소멸된 때는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해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들 보험회사에 통지해줘야 돼요. 아, 내가 뭐 내 돈 갖고서 내 보험 드는데 뭐 이게 아니고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20번, 21번에 해당하는 부분엔 제가 아주 빼곡하게 설명을 넣어놨어요. 추가적으로 보시라고. 그 다음에 22번 문항.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는 회사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년 이상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회사는 2년 맞죠. 계약자는 3년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이 경우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원래 기본적으로 자살일 경우엔 지급 안 하는데 2년 지나서 나서 뭐 자살했다 그러면 그건 지급하겠다.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된다. 그래서 제1회 이 문구가 중요하죠.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홍길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계약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요. 중대한 과실. 상관없어요.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돼요. 고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두 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자살 같은 경우에도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상해줘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문제 푼 것처럼 2년이 넘어가서 자살하게 되면 이것도 지급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예외 조항이고 기본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법 감독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장성 보험. 자, 보장성 보험의 추가 가입, 추가 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2배 이내로 한다. 이건 2배가 아니고 1배. 그래서 1배 이내고요. 그다음 대신에 저축성. 우리가 이제 보장성과 일정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내가 낸 돈보다 더 받아가느냐 아니면 덜 받아가느냐, 그렇죠? 이하냐 넘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덜 받아가는 걸 보장성 보험, 더 받아가는 걸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면 추가 납입 한도는 여기가 1배, 여기 2배. 그 다음에 24번 문항. 보험료에 대한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험료. 자, 보험료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보험료를 보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그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료 같은 경우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지고,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계약비, 수금비, 유지비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근데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이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요것만 있죠, 그렇죠? 요것만 있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와 이익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자, 보험업법의 특성상 보험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맞죠? 요거는. 왜냐면 그래서 다 요거 뭘로 받는 거예요? 예정으로 받는 거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순보험료 크기는 보험료율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 곱해서 결정이 된다. 그쵸? 당연한 얘기니까.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지면 사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죠. 그래서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망보장에 따른 보험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연보험료가 그래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험료 방식을 쓰는 거죠. 자, 일반 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이 된다? 아니,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위험보험료만 있죠. 그 부분이 틀린 거. 그래서 아예 교재에도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표를 넣어놨어요. 자, 25번 문항. 보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다. 그쵸? 15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이 중 빠른 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게 아니죠. 보험설계사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수령권이 없어요. 3대 그 권리가 없는데 다만 뭐만 있어요? 제1회 보험료 수령. 1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만 있죠. 3권이 없고, 그쵸? 예. 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개를 하는 자입니다. 대리인은 보험회사, 즉,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하고요. 보험 설계사와 중개사, 보험 대리점 간의 겸업은 허용하지 않고 있죠. 다만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 또 교차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번 차시는 요 26번까지로 풀죠. 마지막. 딱 깔끔하게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제도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다음 중. 보험 중개사에게 부여된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권이 있느냐라는 거죠. 보험 중개사. 보험 중개하는 중개사는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하나도 없다. 이거 3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3권이 없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3권은 없고 대신에 1회 보험료 수령권만 있죠. 1회 보험료 수령권.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면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금융기관 대리점에서 법적 권한, 전속 여부, 그리고 역할, 뭐 손해배상 책임, 뭐 이런 부분들 제가 표를 아예 넣어놨잖아요. 이 부분은 시험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사실은 더 하고 싶은데 딱 여기서 끊는 게 모양이 이뻐 보여서 여기까지 하고 대신에 다음 차시 조금 더 하죠 뭐. 자, 1차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